안녕하세요. 존버전략실입니다. 여러분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한국 코인 유튜브에 이런 말이 진짜 많았습니다. 원하는 똥이다. 알트는 다 구데기다. 답은 비트코인 뿐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출을 땡겨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영상 댓글에도 자칭 비트맥시라고 하는 분들께서 악플을 많이 달아주시곤 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이거예요. 그 많던 한국 비트맥시들은 어디로 간 걸까? 정확히 말하면 그때 그렇게 강하게 말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특정인을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옳았냐, 그르냐를 재단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솔직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조금 차분하게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한국에도 꽤 많은 비트코인 강성 홀더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맥시들이죠. 한국판 비트맥시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대부분 한 곳에서 시작됐겠죠. 바로 유튜브.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운드 머니다. 달러는 결국 붕괴한다. 한국 원화는 계속 찍어내는 종이일 뿐이다. 이 미친 세상에서 당신 자산을 지켜줄 건 오직 비트코인 뿐이다. 동감하는 말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매일 출퇴근길 속 지하철 혹은 버스에서 그리고 잠들기 직전까지 들으면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해답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알트코인은 구대기다 라는 강력한 문장이 붙습니다. 알트코인은 사기고 쓰레기고 인생 망치는 지름길.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유일한 진리이자 신이자 해답. 이렇게 세상이 너무 단순해지는 순간 우리 같은 개미들의 마음은 오히려 편해집니다. 아, 골치 아프게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알트 다 필요 없고 그냥 비트코인만 쓸어 담으면 되는 거구나. 마침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비트코인은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갔고 원화 기준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유튜버가 말할 때마다 또 맞네?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내레이션이 깔리죠. 와, 저 형님의 말이 다 맞네. 내가 드디어 진짜를 만났구나. 그때부터는 이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신앙이 돼요. 기존에 살던 집을 전세 주고 월세로 살면서 나머지 보증금은 비트로 돌렸어요. 신용대출 받아서 넣었습니다. 월급 들어올 때마다 그냥 바로 비트로 바꿉니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댓글에도 형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말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유튜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조회수가 잘 나오고 구독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멤버십, 제휴 같은 거 안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유료로 무언가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내가 맞았기 때문에 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메시지도 점점 더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안 사는 사람은 평생 후회할 거다. 대출 안 땡겨서 안 사는 건 그냥 본인이 겁쟁이라 그런 거다. 난 이미 올인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시장 방향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죠. 10월부터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고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평단가에 가까워지고,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바로 물려버리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신기하게도 예전에 강성 발언을 하던 사람들의 톤이 약간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잔금이 부족해서 비트를 조금 매도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비트코인을 조금 매도했습니다. 이 시청자와의 유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비트를 다 사고 싶네요. 몇 달 뒤 여유가 생길 때 조금 더 내려왔으면은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을 파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팔 수 있고 팔아야 할 때도 있고 인생에 돈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 행동의 간극인 거죠. 예전에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원하는 똥이다. 비트코인은 신이다. 법정화폐는 결국 0이 된다.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다시 원화로 돌아갑니다.
원화를 쟁여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이건 잠깐이다.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머릿속은 이렇게 돌아가요. 형, 원화는 똥이라고 했잖아. 비트코인 신이라며. 대출 땡겨서 사야 하는 게 비트코인이라면서. 개수 모으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지금은 원화를 그렇게 소중하게 쥐고 있는 거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멘붕이 옵니다. 내 평단은 이제 겨우 본전 근처인데 난 이 사람 말 듣고 대출까지 땡겼는데, 근데 그 사람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비트를 팔았대.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되죠. 그러면 그때 했던 말들은 뭐지?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유튜버를 전적으로 믿고 비트코인을 사모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태까지는 다 맞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랐고 본인의 계좌도 플러스였고 그 유튜버들의 카리스마 있는 발언도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따라합니다. 알트 안 보고 비트만 모으고 달러나 원화 자산을 줄이고 심한 경우에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에 들어갑니다. 근데 시장이 꺾인 순간 가장 먼저 나간 건 그 말을 하던 사람, 그 사람은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당신 말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은 당신 사정 때문에 나가버린다고? 근데 개인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미 종교화가 되어버려서 댓글에는 그 사정에 대한 위로만 있을 뿐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진실이 뭔지 궁금해서 묻고 싶었을 테지만 분위기가 저렇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해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트를 믿은 게 맞았나? 이게 진짜 사운드 머니가 맞는 건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투기판이었던 건가? 사실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철학을 믿었다기보다 그걸 말하던 사람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카리스마 있는 말투로 나처럼 하라는 메시지. 이게 그냥 뭐 철학 토론이 아니라 돈 벌어준다는 말로 들렸던 거예요. 여기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는 어차피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그 유튜버도 잘못 없다. 맞는 말입니다. 최종 클릭은 내 손가락에 했습니다. 매수 버튼 누른 건 그 누구도 아니라 내 자신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을까? 내 말 듣고 빚까지 냈다는 댓글을 보면서도 계속 더 사라, 올인해라, 난 다 넣었다 라고 말했다면 그건 진짜 책임이 없는 걸까요? 둘째, 기대감과 신뢰를 활용한 건 아니었을까? 극단적인 멘트일수록 조회수는 올라가고요. 강한 확신을 줄수록 사람들은 지갑을 연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했을까요? 셋째, 시청자도 솔직했는가?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라고 100% 맞을 리 없지. 그런데도 그냥 그래도 이 사람 따라가면 돈은 벌 수 있겠다 라는 기대를 했던 건 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유튜버도 시청자도 둘 다 솔직하지 못했다. 유튜버는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할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본인을 길잡이로 보는 걸 알면서도 더 자극적인 말을 하고 그 자극적인 말이 트래픽이 되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그 트래픽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심해지는 겁니다. 시청자는 투자 책임은 내 거지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누군가가 정답을 대신 말해주길 바랬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우리는 왜 비트코인을 샀을까? 아마 제 두 번째 영상인가? 세 번째 영상에서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악플 엄청 달렸던 것 같아요. 철학, 자유, 탈중앙화, 달러 패권 붕괴에 대한 대비? 솔직히 말해볼게요. 대부분은 이거 하나예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고, 미래 세대에 자산을 남기고 싶다는 욕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뭐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할 게 있나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몇 퍼센트인지 막 체감하면서 살고 있나요? 그냥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본질이죠. 사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욕망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단순한 진실을 철학과 신념이라는 포장지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고귀한 척. 나는 돈 벌려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자유를 위해, 철학을 위해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나중에 돈 때문에 판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여러 유튜버들이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돈 때문에 팔면서도 겉으로는 개인 사정, 환경 변화 등으로 포장하게 되는 거죠. 솔직하지 못한 출발은 솔직하지 못한 결말을 낳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요. 저도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편이에요. 뭐 프로젝트 90% 이상은 그냥 사라질 거라고 봐요. 오로지 제가 알트로 플레이하는 거는 뭐 애드작하고 TGE에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난 몇 시간 뒤에는 뭐 스테이블이라는 코인을 에어드랍 받아서 팔 예정이에요. 각설하고. 그러므로 비트코인이 유일한 해답이다. 비트코인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주장이라는 거죠. 알트 대부분이 별로다는 말과 비트코인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말은 같은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비트코인이 10년 후에 어떤 위치에 있을지, 어떤 규제가 올지, 어떤 기술이 등장할지, 전쟁, 경제 위기, 지정학 리스크가 이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다만 높은 수익률을 취하고 싶은데 알트코인은 너무 위험하니 비트코인을 하는 것, 제가 비트코인을 계속 존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분석이 아니라 종교 선포밖에 안 돼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진짜 비트맥시는 어떤 사람일까? 제가 생각하는 진짜에 가까운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왜 비트코인의 비중을 크게 두는지 논리를 숨기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서요. 뭐 같은 한 줄짜리 슬로건이 아니라 리스크, 한계, 대체 시나리오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둘째, 절대라는 말을 쉽게 쓰지 않는다. 무조건 비트코인은 간다. 비트코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 대신 나는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내 생각 틀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셋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레버리지와 빚을 강요하지 않는다. 자기 인생은 자기 돈으로 걸어야지 남의 인생을 빚내고 걸라고 부추기지 않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팔 때도 솔직하다. 나도 돈이 필요해서 팔았다. 리스크 관리 차원 중에서 비중 조절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훨씬 건강한 맥시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만 세게 하는 게 맥시가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이죠. 뭐 이미 비트코인을 높은 가격에 샀고 뭐 유튜버들 말 들었다가 멘붕 와버렸고 평당 근처거나 아니면 물려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여러 가지예요. 제가 대신 답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질문들만큼은 스스로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비트코인을 왜 샀지? 그 유튜버가 사라 해서 말고 나만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디까지인가? 빚을 지고 있다면 이 빚이 내 인생에 어떤 압박을 주고 있는지, 지금 안 팔면 앞으로 더 떨어졌을 때도 버틸 수 있는가? 가격이 더 내려갔을 때 지금보다 멘탈이 더 강해질 것 같나요? 아니면 더 약해질 것 같나요? 내 정보 출처는 충분히 다양했는가? 특정 유튜버 한 명 말만 듣고 있었는지,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정보를 얻고 있었는지, 아니면 차트, 온체인, 거시경제, 규제 이슈 등 여러 관점을 같이 보고 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어보고 그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성숙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한국판 비트 맥시들은 어디로 갔는가? 제 대답은 이거예요. 사실 애초에 제대로 된 맥시는 많지 않았고 특정 커뮤니티에서 변질되어 발전한 강세장에서 잠시 등장한 역할만 잔뜩 있었을 뿐이다. 시장이 좋을 땐 누구나 강성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초록색일 땐 세상이 다 시원하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진짜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리고 본인도 힘들 때, 그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서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열혈 비트맥시 유튜버들이 슬그머니 뭐 컨텐츠 방향을 바꾸거나 말을 누그러뜨리거나 아니면 조용해지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진짜 철학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애초에 철학이 아니라 그 캐릭터였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지목해서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대신 이번 경험에서 우리가 진짜로 배워야 할 것들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신념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해하기보다는 멋있는 말을 가져다 쓰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정답을 외주 주고 싶어 한다. 공부해서 내 논리를 만들기보다는 누군가의 강한 확신에 기대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게 내 거인 양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솔직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 벌려고 비트코인을 산다. 난 이 자산이 마음에 들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본다. 그래서 이 정도 비중까지만 넣는다. 이 정도의 솔직함만 있어도 우리는 덜 휘둘리고 덜 멘붕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덧붙이고 싶어요. 약간 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마지막에 참 많긴 한데 아무래도 물린 분들이 참 많다 보니까 각설하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결국 모든 투자의 출발점은 내가 왜 이걸 사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유튜브 알고리즘 안에서 떠밀려 다니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국 맥시들은 어디 갔는가? 어쩌면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깐 믿고 싶었던 환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환상이 깨진 지금 이제 진짜로 각자만의 논리와 솔직함을 가지고 다시 시장을 바라볼 시간이 온 거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왜 비트코인을 혹은 어떤 자산이든 지금 이 순간에도 들고 있나요? 그 답을 스스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시드가 우상향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